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무료 활짝 열었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새해가 밝은 지 조금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직 구정이 안 지나서 아직은 2022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 들어오는 기운을 봤을 때 좀 안 좋은 것들은 미리 털고 설날 이후로는 좀 강하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장에서 주도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들도 새해 많이 받고 프리티 파이팅. 자, 올해가 개묘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지나서 1월 첫째 주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이번 주에 너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어요. 어떤 거?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뭐 너무 장이 많이 빠지니까 테슬라도 빠지고 모두 빠지고 이제 경기 침체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 이제 경제 프로그램들을 좀 보는데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위기다, 침체다, 시장도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내가 솔직히 그러한 이론가들도 문제야. 뭐 그 사람들 보는 이론으로 지표만 보면 그렇게 나와. 근데 항상 세상이 지표대로 돼.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시장 분석하지 말고 연말 연초에 특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 1월 3일 날 아침에 거래 없이 나페일다도 얼마나 잔인하게 빼. 마지막 날도 잔인해. 그런데 개정하고 1월 2일 3일 날도 나스닥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침에 그냥 거래도 없는데 40포인트를 빼갖고 파생시장으로 이 300을 붕괴하면 사람들이 불안불안하거든. 그래갖고 300을 붕괴하는 게 아니라 290도 붕괴해서 280호까지 쭉 뺄 때 이게 파생시장 아시는 분들은 언제 직관이 딱 오는 거야. 종합주가 2200 깼어. 2108. 그러면 비관에 찾고 사면 이제 진짜 2000 깨나 보다. 나스닥 10,000 깨갖고 진짜 7, 8천 가나 보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오고 견뎠다 그날 턴 사람들이 많아. 그날이 딱 바닥이야. 파생시장 딱 보면. 거기서 스위칭 오후에 거기가 바닥이었다는 게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거죠, 선생님? 그치. 숏을 커버링하면서 롱으로 포지션이 바뀌었다. 아니 1월 3일 여기 보시면 1월 3일 날 급락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안 했어. 30만 주 샀어. 근데 결정적인 건 4일부터 300, 350, 오늘 230. 3일 연속 산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때리면 차익 매매로 됐다면 이건 문제 있지. 폭탄 올려놓고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비차익 매수가, 그러니까 네이키드 매수가 여기 봐봐. 1월 4일부터 2,500억, 4,000억, 2,800억. 계속 사흘 연속 매수로 들어오네요. 이거 이런 적 2,000억 단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 금액 자체가. 그러면 현물 매수 삼성전자 매수 중에 합성하지 않고 네이키드 매수했다는 얘기야.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 얘네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매수가 들어간 건 지금 바닥이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했다는 우리 건가? 심리적으로는 이제 4조 나오면 나도 오늘 아침에 4조 딱 발표되는 거 보고 야 오늘 급락시키겠다 준비 딱 해서 푸시 대박 나오나 보자. 그래서 콜 딱 했더니 이게 뭐야? 삼성전자 보아 플러스 그럼 시장이 정답이야. 그래서 297.5에서 사라고 그랬어 오히려. 매수 이제는 오히려 확인형 재료 노출로 반응합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땡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번에 1월 3일이 금년도 역사적 저점 확인해 준 거야. 1월 3일이? 근데 선생님, 역사적 저점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달 말에 보자고. 그거는 일단.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200, 300을 올려놓고 죽여도 다시 요번에 저점이 쌍바닥일 확률이 많잖아. 벌써 2, 3일 만에 이렇게 사주면서 종합주가지수 오늘 거의 2,300에 육박해. 그리고 선물은 오늘 300을 돌파해서 303, 304야. 그러면 285에서 단기간에 17포인트 올렸단 말이야. 그럼 이건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에너지를 올렸다는 얘기거든. 지수는 그만큼 안 갔어. 그럼 무슨 얘기야? 그동안 수급이 안 따르고 못 간 종목들이 이제는 순환력으로 막 올라와 준다는 얘기야.
시장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 시간 벌었다. 3개월 벌었다. 3개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연말에 얘기할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인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1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SK하이닉스 실적보다도 그냥 3개월을 벌었다라고 보는 건가요?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우리가 5조 나와도 큰일 났다 큰일났는데 4조 3천억인데 땡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조 적자 나와도 땡기겠다는, 아니면 그 전에 올려놓고 그거 놓고 흔들어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1조 적자 나오는 거 뻔히 알아. 시장 다 알아. 그런데 이번에 73,000원에서 9만원까지 미리 땡겨버리고 주격 1조 나와봤자 이번 7만원대는 강한 저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금년도 1사분기 장 나는 2,400에서 2,500 정도, 다시 선물은 325, 그 다음에 소부장, 돌아온 소부장. 그래서 우리의 DB하이텍이 바닥에 딱 치고 제일 먼저.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우리의 종목들이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이 쫙 걸렸어. GS건설 제일 많이 올랐어. 8%. 그러니까 그동안 SL, 요번에 SL 찍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6%. SL,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30 내지 50% 오른다. 뭐 때문에? 삼성전자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이게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8% 뭐 6% 이렇게 올랐는데 이 상승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는 사인을 삼성전자가 준 거야. 그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아니 그리고 비차익 매수로 비차익 매수로 들어왔다는 게? 이건 비차익 매수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실적단보다 다른 걸 보고 했다는 얘기야. 실적은 어차피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럼 선생님 실적이 아니라 다른 걸 본다는 건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노상 얘기는 메가딜, 빅딜, M&A.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 머릿속 빙의하면은 반도체가 아니다. 그래서 통신 5G 로봇이다. 거기서 뭔가 끌기가 나오나 본데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해서 M&A.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인 같아. 이제 하나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M&A는 아니고 지분 확보잖아요. 지분 확보인데 빅딜은 M&A였는데 지분 확보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라서. 낮은 단계인데 지금 그만한 조그만 기업을 당장 M&A 안 해. 그러면 여러 개 짱을 보는 거라서 지분 확보해 놓고 철저하게 그 재벌집 막내들 같이 버릴 건지 더 투입할 건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입질 매수하듯이 약간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거를 가닥을 본다. 그러면 로봇 쪽에서 M&A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건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지. 일단 지분 확보를 해놓은 기업이 있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니까. 이건 10년 프로젝트야. 갔다 해서 스마트폰이 갔다 해서 나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잖아. 로봇. 그런 그거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거를 집중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야. 그러면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는 다 팔아드렸습니다. 우리 전략 보낼 때 36,000원대 사라고 했던 게 53,000원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45% 올랐거든. 그러면 이제 뭘 했냐? 오늘 그 폴더폰 하면 흰자하면 딱 나오는 종목 KH마트. 오늘 그것을 들어가. 선생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거 지금 선생님 딱 그걸 주셨다고 했잖아요. 나오자 수익 실현해라. 그럼 로보로보나 로보스타는 어때요? 이런 로봇 관련주에서 순환을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섹터로 가는 게 더 나아요?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똑같아. 그러니까 그 종목마다 52주 최고가가 전번 고점이 어디였나, 지금보다 진폭이 얼마 남았나 갖고 보는 거고, 그 순환은 다 메꿀 것 같아. 그러니까 로보스타는 27,000, 8,000원, 로보로보는 8,000원에서 9,000원. 그런 게 대부분들 바닥에서 한 30에서 50%야. 그리고 추세 전환의 확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월 말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적자 냈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리즈로 뭐가 또 나오는 거야. 두 가지를 봐. 테슬라, 애플이 급등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을 확산시켜 주는 거야. 이제 기술,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보다 긴축보다 이제는 뭔가 중심이 이동됐다니. 지금 나스닥 같은 거 보면 고용 지표만 좋게 나오면 난리치게 급락을 해. 기술주 급락하고.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용 지표라는 거는 후행 지표야. 그렇죠. 고용이 된 다음에 확인이 되는 지표니까. 근데 연준이는 난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이 사람들은 우리 보고 갖다 얘기해서 요것만 바라봐 뒤통수 때리는 아주 전문가들인데 보면 지금 고용 물가 이거 잡겠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것만 집중하잖아. 나중에 3월 달은 말 싹 바꿔볼 거다. 그리고 지금 공포를 마케팅하는 사람들 보면 선거권이 없어. 투표권이 없어. 요번에 공포 맡는 사람들 뭐 블레이크 총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쫙 있잖아. 연은 총재나 이런 쪽에. 이 사람들이 요번에 투표권이 다 박탈당한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FOMC에서 의사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공포 마케팅을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론가들은 거기에 방점을 자꾸 두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와 물가,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금리 뭐 5% 찍을까 막 하면서 이 두 가지 공포를 주는데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9,000원을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1, 4분기 전략에 아시아권에 움직이는 해치 CIO가 있다면 상방 방향성으로 영준이가 뭐라고 떠들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롱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롱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부터 제일 하겠냐? 가장 많이 빠진 시가총액부터 그게 오늘 신호탄이 건설 쪽 올라가고 맞아. 그런 것들 DBI 때 GS건설, DLNC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게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 같거든. 반도체 부품단,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건설 건자재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 움직임이 올라왔고 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상승했던 섹터에서는 우리가 좀 수익 실현하고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반도체에서 뭐 DBI 텍 뭐 등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SNS 텍은 위치가 굉장히 괜찮잖아요. 잘 버텨줬었잖아요. 근데 버텼는데 버틴 게 직전 고점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잘 버텼다는 건 그만큼 뭔가 세력이 있다는 건데 직전 고점을 갈 때 이게 더 툭 뚫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거래대금 10전화든지 삼성전자가 6만 5천이 아니라 7만 전자를 보게 하는 뭔가 끌개가 보여야 되면 나는 테슬라가 단기간에 50에서 70% 급등하면 그러면 고점 돌파 확률이 많아. 그럼 나스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고용지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의 시장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와야 돼. Bad is good. 나쁘게 나와야 돼. 그럼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면 야 금리 너무 좋게 나오니까 이게 금리 자꾸 인상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쁘게 나왔어. 다행이다. 속도 조절할 수 있고 요번 이달 말에 50bp가 아니라 25bp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게 기술주가 탁 튀어오르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그동안 잘 버텼던 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장은 많이 빠진 것 순으로 먼저 깻매꿀 것 같아. 그러니까 SNS텍보다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KH바텍,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먼저 키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5천의 저항이 아니라 그걸 뚫는 에너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적자 발표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지. 7만 3천 원, 9만 5천 원, 8만 5천 원 진짜이고 이제 10만 원으로 가는. SK하이닉스가 와우. 그렇게 되면 다른 논리가 나올 거야. 어떤 논리요? 반도체 피크다 지금 뭐 재고 쌓였다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만드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뭔가 돌아가네. 경제가 돌아가네. 돌아가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때리는 속도가 조절하네. 뭐 이런 등등해.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 상반기가 갑자기 분출해 버리는 거야. 근데 듣기만 해도 좋네요. 뭔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얘기. 아니 지금 상저 하고를 많이 보거든. 그런 사람들이 다 침체하고 2천 깨고 뭐 나스닥은 만 깨서 한 7천에서 8천까지 떨어. 다들 이제 비관론자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속 올라가도 때려라 해갖고 대충 올라가고 뚜둑이 막 올라가고 뚜둑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믿는 비중도가 많아졌거든. 근데 오늘 시장은 그 사람들 뒤통수 때린 날이야. 바보 만든 날이야. 삼성 이제
그 사람 아침에 이제 나도 이제 내 동료들이나 같이 일세대 있잖아. 나하고 내기 거는 애가 있거든 항상. 걔는 노상하방이야. 나는 이제 양매수 걸어갖고 계속 싸우고 오늘 걔 왕창 날랐어. 어마무시하게 손해보았어. 빨리 바꿔 하더라도 못 바꾸는 거야. 그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주문을. 아니야 올라가도 떨어질 거야. 300도 못 들어. 오늘 저기 걔는 뻗었어 지금. 뻗었어.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야. 그분이 데이터예요? 아니. 데이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에너지가 이제 비관론제 대표 주자였거든. 그렇게 쭉 포지션이 이제 유지해갖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야 포지션. 못 바꾸는 거야. 빨리 초기에 바꿔야 되는데 오늘 297.5에서 삼성전자 4조 나왔는데도 딱 밑꼬리 달리고 딱 튕겨보고 야 바꿔라 하는데도 못 바꾸는 거야. 오늘 같은 날에도 콜 상방이 크게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바로 간다는 결정 트리거는 뭐야? 오늘 밤 10시 반이 있어. 오늘 밤 10시 반, 금요일 10시 반. 뭘까요? 그 고용지표들. 고용지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거의 이제 장 마감하고 촬영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밤새 새벽에 편집을 해서 이제 아침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용지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배도 있을 것. 좋게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야. 요번에는 저번에 12월 2일 날이 발표됐었어. 그때 12월 1일 날이 파워장이 말을 살짝 느슨하게 해갖고 시장에 그냥 급등을 해갖고 근데 고용지표가 그때 좋게 나온 거야. 시장에서는 비노 고용지수가 한 20만 건인데 26만 건이 발표돼갖고 거봐 이제 굿이즈 배드 해갖고 그때가 종합주가지 2,500. 선물이 324 정도였어. 320을 깨면서 이게 1월 3일까지 박살을 낸 하나의 트리거의 시발점이었거든. 오늘 밤이 요거의 정반대가 되나 보는 거야. 진짜 그러면 비관론자들이 오늘 하루 아니야 이제 또 가다 떡꺾다 이 사람들이 3번 따기 맞으면 이제 뻗는 거거든. 2번째 따기를 오늘 때리나 볼 거야. 그럼 이 2번째 따기는 뭐냐면 12월 2일에 정반대 되는. 그러면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어저께 그 ADB 그 고용지표 딱 보면 15만 예측했는데 20몇만 23만이 너무 좋게 나온 거야.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졌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에너지가 컸지. 그런데 그 구성 선물 보니까 그 여행 레저가 12만 원이 늘어난 거야. 와. 거의 고용 부분이. 그러면 이건 뭐야? 갖다 해서 제조업에 잘렸어. 바로 여행 서비스업에서 바로 취직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안 신청하는 거야. 빨리 회전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여행 레저 쪽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쪽에서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리오프닝으로 해서 그쪽에서 매출이 일어날 걸 기대하니까 그쪽으로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보면 기술주 박살나고 카지노, 윈리조트, 보잉, 여행 이런 것도 급등하는 게 그걸 대변해. 거기는 사람이 막 필요한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돈 쓰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차별화. 그러면 미국 시세 도와주면 그렇게 해서 아마존 18,000명 자르고 뭐 테슬라 난리 치는 게 여기서 급등파동이야. 10% 갖고도 안 돼. 단기간에 여기도 30에서 50%가 나온 거야. 그걸 테슬라 갖고 그런 거지. 테슬라가 100불이야. 하루에 테슬라가 20% 오르는 날. 근데 선생님 테슬라는 제조업 쪽이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말한 서비스업 쪽에 이렇게 고용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려면 이쪽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니까 사람도 많이 이쪽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내가 테슬라는 인간을 로봇으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띠리띠리. 사람 계속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업 쪽과는 이때 왜냐면 말씀하시는 거에서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행 레저 쪽으로 가면 제조업 쪽은 더 안 좋아질 텐데 테슬라가 올라가려면 뭐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리오프닝이지. 무슨 얘기냐?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 수요도 그렇고 중국 시장이 막혔던 게 풀려서 공장이 가동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테슬라는
글로벌 쪽에서 저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게 미중 간의 싸움하고 저기 무슨 미국 중국에 있는 공장 그 폐쇄시키고 막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이제 중국 정책이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되고 공장도 재가동되고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기술주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 한 3월달쯤 거기도 선거 시즌도 들어갈 것 같아. 미국이 다음 대권 싸움. 이 대권 싸움에 분명히 테슬라 트위트 인수한 위력이 발생할 거야.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게 트위터를 인수를 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썼다 이런 얘기들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인수를 안 했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미디어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을 거고 그게 선거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고 내가 저 앨런 머스크는 약간 똘끼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거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괜히 딴지 거지 마세요 스토리. 저 사람 분명히 말로 지네도 주가 지갑한 거야. 먼저 자기가 팔았어. 어마무시하게 팔았어 주가. 뒤에서 낄낄빠빠 하고 있을 거야.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고요? 아니 뒤에서 낄낄빠빠 그게 그거냐? 응. 아 낄낄낄낄 웃고 있다고 있다고. 선생님. 낄낄 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내가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냥 낄낄낄 웃고 있을 거라고. 아니 근데 그것도 맞아요. 테슬라 주가를 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지. 그럼 뭐 그리고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그 이 대주주들은 지가 팔 때는 분명히 악재가 있어? 그 옛날 엔솔의 SK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와 같이 SK 바이오로직스 상장 페이지 절대 폐지 안 된 그게 23만 7만 원 만들어 놓고 100만 원까지 땡겨버렸거든 그게. 나는 거기에 분명히 빅펀드 있다고 봐.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어느 누군가 담당자가 있을 거야. 걔는 신나게 모아놓고 있을 거야. 테슬라 팔아주는 거, 야, 내가 한 300만 주 던질 테니 넌 밑에서 300만 주 받아. 500만 주 던질게, 또 받아. 계속 쌓아놓고, 어느 시점에 트리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팔 거야. 아마 300불 넘을 때 팔 것 같아. 3배에서 4배 장사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끌개가 나는 대선과, 그 다음에, 기본은 가고, 그러니까 뭐 40만 대가 이제 50만 대, 60만 대, 이거는 이제 세월이 가야 되고, 리오픈이 되고, 다시 경제가 또 자유화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본인이 의사결정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야. 그죠. 근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음 대권 시나리오를 쓸 거야. 근데 그런 미국 대권이 자기가 우호적인 쪽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 그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난 될 것 같아. 지금 바이든 정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미국도 아주 팽팽한 거의 봐라 끝까지 가야 나오잖아. 마지막까지. 그 3% 요가 트위터가 그 위력을 발휘할 것 같아. 나중에 요렇게 그거는 금년 말. 그러면 그 시작점 뭐냐? 어느 갑자기 하루에 테슬라가 20% 급등하는 거야. 하루에 20% 급등하기 위한 핑계가 필요할 텐데 실적? 난 실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25일이 이제 실적 발표인데 M&A 뭐 그런 거? 왜냐면 급등했을 때 핑계가 있잖아요. 꼭 뭐 때문에 했다. 그게 연준이가 발동을 해줄 것 같아. 연준이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그러면 아니, 이제 기술적인 말은 안 해. 절대 말 안 해. 말 안 해. 그럼 충분하다. 이것도 말인데 어떻게 실어주지? 그냥 막 이렇게. 요번 3주일날 그냥 25bp 하는 거야. 다들 50bp 기대했는데 이거 뭐지 뒤통. 그리고 앞으로 느슨하게 고공행진으로 야금야금씩 이런 분위기만 가도 기술주가 그동안 원체 그러니까 꼭 무슨 느낌 테슬라가 고점에서 거의 67% 70% 빠졌더라. 꼭 카카오페이 보는 것 같아. 카카오페이도 그렇게 끔찍하게 뺐는데 아무 이유 뭐 알리페이라는 끌개가 있었지만 그게 3만원 단에서 7만원까지 더블을 보내는 그 정도의 이슈는 아닌데. 분명히 테슬라도 아마 100불 단에서 1차 목표 150, 2차 200 이거를 3개월 안에 한번 시도 하나 보겠어.
만약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돌아온 소부장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코리아 서킷도 12,000원 사갖고 얘가 3만원까지 간 32,000원 33,000원 더블 이상 게임 있었거든요. 비슷한 게임이 나오나 보시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3개월 안에 첫 번째 대장주들 그러니까 힌지 폴더폰의 KH바텍 그 다음에 또 DDR5 뭐 이러한 옛날에는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 중에 선도주가 나오나 보자고. 그 선도주라는 개념은 단기간에 일주일이나 2주 만에 30에서 50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그냥 탁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나오나 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지은 것 같아요. 그 여건이 1월 3일부터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연초에 야 이제 우리 한국 다 끝났대. 나 이제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빼면 바닥이다. 막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일부에서는 이제 현금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차익 매수. 그럼 앞으로 더 얼마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비차익이 1조 찍는 날이 언제 나오나? 1조. 하루에. 하루에? 비차익이 1조 매수 들어오는 날이 언젠가. 그거 한번 보시죠. 1조. 그리고 삼성전자 바스켓은 5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이제 200만, 300만 주, 300만 주, 200만 사고는 이게 금액으로 지금 보면 금액으로 한번 바꿔볼게. 선생님 바스켓이 5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5조 정도의 매수 에너지. 매수 풀로 한 게 5조? 그걸 한 바스켓이라고 난 표현해. 삼성전자가 5조, 5조, 5조 이렇게 이걸 한 바스켓, 두 바스켓, 세 바스켓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수량으로는 300만 주, 350만 주, 230만 주인데 금액으로 보면 1,700억, 2,000이니까 3,700억 그러면 5천억 정도 샀어. 지금까지. 이게 5조 연속으로 나와. 그러면 한 바스켓. 그럼 5조 들어왔어. 그러면 정확하게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가는 거야. 지금 5만 9천 원이니까 그 정도 들어오면 다 대기성 매도물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5조가 지금부터 연속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1월 3일 기준으로 누계를 계산해 갖고 5조 찍었을 때 가격이 그럼 7만 전자 가까이 가 있을 거야. 그러면 다른 거는 거기에 3배에서 5배 간다는 얘기지. 그럼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럼 바뀌었다는 건 뭐야? M&A.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게 되는 거지. 요번에 CS에서 뭔가 또 이벤트를 줘. 이제 앞으로는 로봇, 그 다음에 통신, 모빌리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이 딱일 때 불쏘지 장작을 계속 넣고 더 키우는 끌개가 이제 M&A가 자꾸 나오는 거야. 이번에 로봇 했으니까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통신에서 나오나 보시죠. 근데 선생님 우리가 전에 방송하면서 CES를 잘 봐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IoT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CES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번에는 당장 살 수 있는 거, 소비자가 지갑에 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빅스비가 삼성 것만 됐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면 삼성 거든 LG 거든 다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IoT 서비스 그거를 현실화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문제되는 뭐 여러 가지 거버넌스 게임에 뭐 KT 갖고 보면 돼. 통신 인프라, 빅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갑자기 KT요, 선생님? 그게 플랫폼이거든. 근데 왜 거버넌스요? 통신 KT에 지금 대주주 저 사장 갖고 지금 막 싸우고 네.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 거기 뒤에 현대차 그룹이 여러 가지 뭐 지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게 또 정치권이나 파워 게임이나 다음 우리 총선 게임하고 그거 되거든. 그러면 총선의 게임이 뭐야? 국회의원 수가 바뀌면서 갖다 얘기해서 지금 안 되는 법을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뭐 불경제 수소법이라든지 통신법이라고 그 뭐야? 국회의원 이 변하지.
그런 게임들이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갖다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만 특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다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사라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플랫폼이야. 네이버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2023년은 다들 뭐라고 그럴까? 다들 그냥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잖아. 그래서 내가 12월 말에는 하늘에다 물어봅니다. 주역점을 치거든. 어떠셨어요, 선생님? 지택림쾌가 나오더라고. 지택 림쾌? 뭔가 쾌는 좋은 것 같아요. 땅지자에 호수, 택이 있어. 땅에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지택에서 이제 그 주역의 공자님이 임한다라고 나아간다, 임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서 변화가 된다.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가장 나빴던 게 좋아지는 세상이 돼버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세상. 아직은 양지는 음지는 안 돼. 아, 그래요? 그 시점이 8월 달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또 내가 왜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냐면 전에 한번 대통령 누가 되냐 한번 캐 했다가 도울 선생하고 충돌돼 갖고 똑같은 캐가 나온 거야. 근데 도울 선생이 약간 몸이 이동돼서 다른 분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두 분을 같이 걸었는데 똑같이 도울 선생님 캐가 딱 나왔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 거기에 배팅하십시오. 했단 말이야. 했더니 거기 또 그 집들 난리더라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그래서 있어. 딱 내렸어.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요번에 지택님 캐를 딱 느끼면서 나는 2023년은 우리나라가 국운이 들어오는 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선생님, 지택은 땅에 호수가 있고 림캐는 뭐야? 수풀림인가요? 아니야. 이 림캐는 뭐야? 간단히 해서 지택림에 대한 쾌가 났다는 거예요? 지택을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임이라고 하는 지택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암호 코드를 이렇게 해서 64캐 중에 그 쾌 중에 지택림 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대산 선생님 공부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주역에 주말에 쉬실 때 지택님이라고 주역캐를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나오고 어려도 그걸 다 풀이하신 분이 있거나 동영상이 있을 거야. 그러면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럼 어떤 거냐? 최대한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의 에너지로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도움이 오는 거야. 도움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도우는 거는 미국이 칼질하는 거가 좀 늦어. 요번에 자동차도 바닥찍은 게 갖다 얘기해서 조금 바뀌었을 거야. 그 사업용 차는 허용을 해준다. 그게 바닥을 확인해주는 뭔가 지지 기반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확인시켜줘. 실제 저렇게 쇼크 나오는데 이제 기저효과가 나온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얘보단 좋아질 거야. 그런 데다가 또 중요한 거는